이제 저녁 8시가 넘었네요. 벌써 이제 7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낮에는 활동하는 게 피곤하고 그래서 좀 호텔에서 좀 쉬다가 이제 저녁도 먹을 겸 나왔습니다. 확실히 호치민은 이게 1월 이제 초순인데도 여전히 덥습니다. 1년 내내 더운 이 지역이라서. 그래서 가끔가다 좀 선선한 날 제하고는 거의 항상 덥죠, 날씨가.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말복 더위까지 상당히 더위에 대한 변화는 조금씩 있는데 쌀쌀하거나 그런 경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을 제하고는 없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지금도 또 이제 그랩 택시를 콜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좀 이 로컬 지역이다 보니까 택시가 별로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또 그랩을 쓰는 게 또 편하죠.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그래서 뭐 그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랩은 일단 뭐 제일 중요한 요금이 한 일반 택시보다 한 20% 정도 저렴합니다. 한 30%까지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이 목적지와 출발지가 정해있다 보니까 그다지 이 택시를 탔을 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없다는 게 상당한 장점이죠. 그리고 그랩을 보면은 또 안에 이 택시 기사들의 그 평점을 볼 수가 있어서 어떤 분인지도 미리 알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택시는 좀 설 자리를 사라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여기는 조용한 동네입니다. 바로 앞에 이 고등학교도 큰 게 있고, 확실히 이 지역적으로 여기가 좀 이 부유층들이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시설도 좋고, 지금까지 봤던 이 베트남 학교들 중에서도 상당히 깔끔한 편이네요. 아무튼 제가 오늘 갈 곳은 하노이에서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니가 한국 이름은 다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인TV로 바꿨는데, 다인이가 성당을 다녀가지고 이전에 한번 가봤던 하노이에서 큰 성당, 거기 한번 가보려 합니다. 거기 주위에 또 빈컴 쇼핑몰이 있다 보니까 저녁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오늘은 이 유심칩도 사야 되고 좀 할 게 많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 이 호치민 그리고 이 베트남 전체적인 이 치안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행객들이 이 여행을 오실 때 중점을 두는 게 치안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 베트남이 이 여행객들이 돌아다니기에 이 안전한지, 또는 약간의 위험성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호치민 성당에 와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그랩을 타고 오니까 비교적 이게 러시아워 타임인데도 한 15분 만에 오게 되네요. 여기가 일단은 제가 와본 바로는 호치민에서 가장 큰 성당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오늘은 베트남 치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지만 베트남이 치안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게 개도국이고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아직까지 이 치안적인 문제가 확실하게 갖춰지지는 않았죠. 안전하게. 하지만 뭐 그럴 때마다 또 항상 그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베트남도 사람 곳이거든요. 여기도 다 똑같은 사람이 살고 특별하게 본인이 크게 위험한 지역으로 가지 않는 한은 위험할 게 없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뭐 필리핀이나 그렇게 총기가 많이 보급돼 있고 완전히 치안 쪽으로는 거의 정부에서 손을 놓은 지역을 말고는 사실상 모든 이 국가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그런 환경이다 뿐이지 다 이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본인만 주의를 한다면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여행객들 이동하는 그 경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거의 여행객들이 그 이동하는 장소라든가 그런 지역에는 거의 웬만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주위에 보면은 공안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교통경찰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 호텔 앞에 있는 그 보안 요원들도 항상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한 2, 3시까지도 그 여행객들이 그 생활하시는 뭐 호텔 주변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 이 여행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이 다른 나라에 일단 오면은 그 이색적인 분위기에 처음에는 상당한 그 뭔가 모를 그 특별함도 느끼고 또 그 이면에 자리 잡은 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도 느끼시죠. 그래서 저도 이전까지는 그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닐 때는 항상 몇몇 친구들은 좀 유별실이 좀 이 지갑을 뭐 품속에 넣어놓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유별실이 주위 그 외국인들을 경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이 베트남을 기준으로 삼자면 또 네가 뭘 샀네요. 이게 망고에다가 그 약간 그 스파이시 소금을 섞은 건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좀 맛이 좀 특이해서 거부감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좀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 아무튼 제가 이 베트남에 대해서 딱 이쯤에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베트남 호치민이나 뭐 하노이 이렇게 큰 대도시에 오신 분들은 처음 와가지고 느낀 그 이색적인 분위기에 약간의 그 경계만을 가지시고 그 이면에 자리 잡은 두려움은 잠시 떨쳐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정말. 왜냐하면은 이 베트남은 일단 이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 공안들에 대한 이 파워가 강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안들이 이 힘이 센 나라들은 주로 거리에 좀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정말. 좀 건너가자. 그래서 베트남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약간 느끼실 게 뭐냐면은 태국에 비해서 이 거리에 이 동냥을 하는 거지들이나 좀 그런 이 길거리에 보이는
이 거지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그 동남아에 비해서. 그 정도로 이 공안들이 이 거리에서 항상 그 불을 켜고 조금만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불신 검문을 한다든가 일단은 이 거리에 상주하게 냅두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다낭에 가가지고 또 제가 또 다낭 이야기를 하는데 다낭에서 그 제가 첫째 날에 엄청 술이 많이 취했다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죠. 그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썰을 풀 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이 베트남의 이 공안의 힘이 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다른 동남아에서 발생할 만한 뭐 소매치기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 이 여행객들이 다니는 이 안전한 구역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VBN이라든가 호치민을 기준으로 삼아서 VBN이라든가 뭐 하노이는 뭐 비어 스트릿 이렇게 이 유흥에 관련된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곳은 한국도 물론이고 어느 나라나 다 공통점이죠. 아무튼 이렇게 다 베트남 이 표면적인 이 치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 공안들이 상당히 이 치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지금 엄청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그 땅값이 상승을 한다든가 아무튼 이 대도시의 이 가치가 전체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상승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치안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처음 오시는 여행객분들은 베트남이 엄청 낙후되고 뭐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뭔가 그 이면에 대한 그 치안 문제 부분에서도 엄청 염려를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베트남은 여전히 낙후되고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범죄율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한국에 비해서 15배가 높습니다. 15배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말 그대로 한국에서는 100명 중에서 한 4~5분만이 그 소매치기를 겪을 일하면 여기서는 뭐 거의 뭐 수시로 겪을 수도 있다. 그 정도의 이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 맹점을 아셔야 되는 게 그 맹점이 뭐냐. 그 수치는 어디까지나 베트남 전국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의 한국과 비교했을 때의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이 관광객들 분들이 오시는 지역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대도시예요. 제가 지금 말이 빨라진 이유가 네가 엄청 빨리 가네요. 배가 고픈지. 아무튼 다시 이 빈컴 이 센터에 오게 됐는데 천천히 밥을 먹으면서 제가 부가적으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안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은 베트남 이 대도시 호치민 하노이에 있는 중심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은 거의 한국과 크게 차이가 안 날 만큼 범죄 수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호치민이라든가 하노이가 중심가 땅값이 거의 3~4억 합니다. 최중심가 땅값이. 한국에서 제일 비싼 땅값이 I'm proud. just only. 한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이 제가 알기로 이번에 명동 이니스프리 자리가 있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올해 9억인가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2018년도 기준.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땅값이 비싸고 그 정도로 이 인프라의 이 발전 속도가 빠른 곳은 치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시는 호치민이라든가 하노이는 정말로 본인이 뭐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뭐 명품백 그런 것을 뭐 손에 한 손에 들고 이렇게 뭐 흔들흔들 다니지 않는 한은 그렇게 베트남에서 유명하다는 소매치기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보통 어떤 일에 연루가 될 때는 항상 사람과 뭔가 이게 연관이 됐을 때 일어납니다. 그 연관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베트남에 와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좀 낙후됐다고 무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베트남에 뭐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좋은 물을 무시한다든가, 그런 것을 일단은 그런 것은 일단 이 여행객들의 그 입장을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정말. 왜냐하면은 지나가는 똥개도 자신을 무시하면 다 알아요. 그런 짐승도 자신을 무시하면 아는데, 하물며 아무리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물론 지금 엄청 발전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점들도 많고 탁월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베트남에 와가지고 좀 베트남 사람들을 하찮게 본다든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과는 상관없게 행동으로 좀 그렇게 사람을 좀 기분 나쁘게 대하시면은, 그런 것은 정말로 어느 곳이든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주위에서 보고 느끼는 게, 여행을 오셔가지고 정말 뭔가 깔끔하게 즐기시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시고 뭔가 그 색다른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단 하나, 뭔가 주로 이게 남자들이 주로 그래요. 주로 이것도 남자들끼리 몰려왔을 때 하면은 동남아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일단은 남자들끼리 동남아에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요. 유흥에 관련된 그 목적 때문에 오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일단은 술을 먹게 되고, 술을 먹다 보면 괜히 좀 쓸데없는 자만심이 높아지고, 또 뭐 혈기가 아직 컨트롤을 못 하시는 그 젊으신 분들은 막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에 막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일으키시죠. 그러다 보면은 괜히 이 사람을 무시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인들에 대한 좀 깔보는 것을 표면적으로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요, 정말. 왜냐하면은 또 이 동남아의 특정상, 또 베트남 사람들의 특정상 정말 자존심이 강합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내가 돈이 없지 가하고 없냐, 이거는 뭐 그냥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산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데, 그런 거를 떠나서 정말로 이 베트남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하물며 그냥 이 도로에서 뭐 인력거를 끄시는 분들도 본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죽이시면은 정말 큰일이 벌어져요.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이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가 정말 자존심이 꺾였을 때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딱 형성이 되다 보니까 취향과는 별개로 그렇게 조금만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행동을 보이면은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언젠가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앞전 그 클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그것은 제가 어느 나라를 가도 항상 가족 속에 염두에 두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고, 사람이 사는 곳인 한 본인만 주의를 한다면은 정말 큰 일은 벌어질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밤늦게 안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비싸 보이는 것들을 뭐 눈에 띄게 들고 다니지 않는 한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즐기시면 됩니다. 처음에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느꼈었던 그 이색적인 감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까지나 베트남인들에 대한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딸보는 그런 약간 일그러진 마음만 안 가지시면은 정말 이 베트남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돌아다닐 곳도 많고 볼 곳도 많고 이색적인 체험을 할 곳이 많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실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대도시 하노이, 호치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냈던 그 다낭. 이렇게 도시별로 약간의 이 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순전히 제 주관적인 경험담이라서 정말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호치민은 정말 안전해요. 호치민은 이게 면목상으로 수도는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지만은 호치민이 거의 모든 중심 행정 업무와 비즈니스에 관여된 일들이 가장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적인 면이라든가 생활 면에서는 정말 한국 웬만한 중소도시하고도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중심지부터 외국인들이 다니는 그 관광지까지는 정말로 안전하고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치민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정말 밤늦게 돌아다니신다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히 혈기에 따라서 뭐 욱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만 안 일으키신다면은 정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하노이. 하노이는 제가 그렇게 오래 지내본 적이 없고 또 잠깐 단기적으로 방문을 좀 많이 해가지고 확실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하노이에는 딱 가면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분위기가 어떠냐? 호치민 같은 행정 업무 도시 그거는 맞는데 뭔가 이게 좀 분산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관공서를 이동하시면서 느끼시는 건데 호치민은 딱 관공서, 경찰청부터 사법청 그리고 뭐 법무청까지 딱 한 울타리 안에 터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좀 요약이 되고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는 좀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지만은 명목상의 수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업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분산이 돼 있는 편이죠. 알았어. 그래서 하노이에 가보시면은 하노이 총영사관과 하노이 대사관이 분할이 돼 있어요. 업무적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고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업무에 대한 분할을 좀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치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I'm do not need. 네. Are you want to watch? 하자. 일단은 쇼핑몰에 왔으니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노이는 전체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치안과 가장 접목이 되는 경찰서도 상당히 이게 좀 업무적으로나 좀 거리적으로나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I'm also have. 그렇기 때문에 호치민이나 다낭 소도시처럼 딱 지나가면서 경찰분들을 볼 수는 있는데 상당히 그게 좀 띄엄띄엄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I'm do not need, I'm do not buy.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에서는 저녁이 되면은 뭔가 호치민이나 다낭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끼시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군데군데 상당히 불이 꺼진 구역들이 많아요. I'm do not buy. I'm do not need. 진짜 I will be buy, but now I'm do not need. I will be buy after.
그렇기 때문에 호치민이나 다낭은 딱 중심지와 그 관광지 위주로 항상 불이 켜져 있고 좀 밝은 편인데 하노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세요. 여러 그 관광객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늦은 시간이나 예를 들어서 좀 외진 구역, 그러니까 관광지에서도 약간 동떨어진 구역에서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가장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호치민이나 다낭에서는 서큐터네. 아니, 애프터 봐요. 안 흘리 봐요. 애프터. 더 나와 그만해도. 그래서 호치민이나 다낭에서는 제가 돌아다니면서도 그다지 그렇게 이 위험성이란 것을 못 느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근데 하노이는 제가 이 생활을 하면서도 짧게 돌아다녔지만은 조금만 밤이 깊어지고 어두워지면은 주위 사람들의 좀 눈초리가 약간 좀 날카로워요. 이게 도시마다의 사람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노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중국 남부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이 문화적으로도 약간 베트남 남부와는 다른 약간 좀 차가운 기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노이에서 생활할 때는 상당히 알게 모르게 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본능적으로 느낀 바가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하노이도 일단 관광객들이 다니시는 지역은 정말로 안전해요. 정말로 하노이가 베트남 수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서 깊은 것들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전에 하노이에서 그 역사적으로 그 괌게임주의에 그건 나오고 들어왔는데 괌게임 주위에서 무슨 거북이 신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괌게임에 그 400년을 산 거북이가 있는데 그 거북이가 나중에 이 남자로 변해서 저녁이 되면은 괌게임 그 중간에 작은 정자가 있어요. 거기서 남자로 변해서 그 여인들을 유혹한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노이는 또 하노이 나름대로의 상당히 매력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지 위주로 돌아다니시면은 정말로 좋은 경험도 하시고 편하게 여행 생활을 즐기시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다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낭은 정말로 이게 단순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거기서 가장 오래 살아봤고 많이 또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다낭의 그 치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다낭에 일단 공항에서 딱 내리시면은 중심가까지 가는데 5분이 안 걸립니다. 그 정도로 공항과 이 중심가까지의 거리가 짧아요. 그게 뭐냐? 이동성이 상당히 편리하다는 거죠. 하노이는 일단 공항에서 내리면은 중심가까지 가는데 최소한 30km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차로 아무리 빨리 가도 한 20분. 그래서 그런 쪽의 부분에서 보면은 다낭과 호치민은 이 중심가와 이 공항 사이의 그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이 치안이나 뭐 행정 업무라든가 그런 게 딱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낭의 치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낭은 일단 도시가 좁고 그다음에 이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구분적으로 딱 이 주거지와 관광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딱 중심으로 거의 모든 이 경찰 업무가 다 그 한 터우 내에서 해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 그 다낭은 교통 경찰을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가다 보면은 길가마다 그 경찰서가 하나씩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바, 베트남에서 가장 안전한 구역은 다낭, 그 다음이 이제 호치민, 마지막이 약간 주의를 필요할 게 하노이죠. 다낭이 정말로 좋은 게, 제가 계속 다낭에 대한 애착을 하는데, 다낭 사람들이 딱 처음에 보면은요 좀 차가워요. 왜냐하면은 다낭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발달을 안 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광지들이 많은 기타 대도시들에 비해서 거기서 거주하시는 현지인들이
좀 외지인들에 대한 이 경계심이 심하죠. 다른 이 대도시들에 비해서. 근데 그런 부분이 정말 치안적인 부분에서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다낭은 일단 한 저녁 11시만 돼도 주위가 다 조용해요. 이 기타 대도시와 다르게 정말 다들 이제 업무도 끝나고 10시 되면은 거의 모든 식당과 거의 뭐 일반 로컬 술집들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술을 즐기는 곳은 뭐 그 외에 뭐 야외 노점상이나 그런 곳은 뭐 계속 열고 있지만은 그런 만큼 이 10시 위주 10시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거의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그 늦은 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면은 주위에서 거주하시고 있는 이 현지인들이 바로바로 경찰서에 연락을 해요. 제가 그것은 정말로 많이 느껴봐서 아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쌀데기 없이 술에 취하면은 밤늦게 돌아다니는 적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낭에서 경찰에 불신 거부만 3번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느껴보니까 처음에는 좀 다낭이 왜 이럴까 싶었는데, 아 정말 이 치안적인 부분에서는 다낭을 따를 곳이었구나. 또 이 바닷가를 꼈다는 그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겉으로 봤을 때는 거칠지만은 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다낭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결론을 이제 짓자면은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나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일이 발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치안과는 상관없는 어쩔 수 없는 이 사람과 사람 간에 발생하는 이 불가항력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실 때는 단지 단 하나, 한국에서도 똑같죠. 자신이 아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되지만은 모르는 외지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죠. 딱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크게 거리감을 느끼지 마시고 최대한 여행을 오신 분들은 즐기시면서 본인만 여러 가지로 실수 아닌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은 정말로 좋은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드네요. 정말 쓸데없이 말이 길었는데 그냥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베트남에 여행을 오시는 분이라든가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 주위에 있는 친구라든가 어떤 그 관련된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항상 뭔가 엄청 위험하다는 듯이 또는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그런 투로 말을 할 때마다 좀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